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열혈입니다. 송독수 교수님저 제10판 신민법 강의 1603페이지 2번에 불법원인급여 하겠습니다. 양가를 일본의 의인의 기법시지 민법은 제746조에서 불법원인급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그 반환 청구를 부인한다. 이러한 불법원인급여 제도는 로마법 이래 모든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다. 불법원인급여 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수성이 있다. 1번에 불법원인급여는 반환 청구가 부인됨으로써 한편으로는 소극적으로 정의를 실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수익자의 수익이 그대로 인정되는 결과가 된다. 2번에 불법원인급여의 주장은 원고가 아니고 청구당한 피고가 항변으로 한다. 즉 원고는 계약 이행의 청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물권적 촉구권의 행사,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 등을 하고 그러면 피고가 불법원인급여에 항변을 하는 것이다. 불법원인급여에는 이러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이 쉽지 않다. 그 제도의 특수성과 제746조의 취지에 맞춰 타당한 이론을 세워야 할 것이다. 불법원인급여 제도의 취지에 관한 학설은 방가 로마자 1번의 비도덕적 행위자의 신인정에 대한 비난이라 견해. 학설 이름은 또 학설 표시를 하겠습니다. (1604페이지) 이번에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자가 행위의 결과를 복구하려고 회복하는 데에 협력을 거절하는 것이라는 견해. 3번에 법적 보호 거절 불법원인에 대한 제재 반인 심의적 소송행위 금지라는 견해 등으로 나눠져 있다. 그리고 판례는 746조 제6조는 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이 그 형식유화를 불문하고 스스로 한 불법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복귀를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여 이설과 같다. 판례는 법적 보호 거절설. 사견 746조는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한 자가 복구를 꾀하려고 하는 경우에 법적 보호를 거절한다는 취지의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이설과 판례가 타당하다. 그러나 이는 충분하지 않다. 불법원인급여 제도가 법적 보호를 거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비록 소극적인 면의 강제에 의해서일지라도 최소한도의 도덕 규범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불법원인급여 제도의 특수성에 이와 같은 궁극적인 목적을 고려하여 법적 보호 거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요건 불법원인급여가 되려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하였어야 한다. 방가로 일반 불법. 불법은 제746조의 불법의 의미에 관해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방가로 1번의 불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고 강행법규 위반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견해와 2번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746조의 불법에 해당하나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는 반환금지 또는 반환허용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견해. 3번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 강행법규 위반 및 사법관계에 관한 행정상의 금지법 규정, 효력 규정 이것만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할 것이다. 그리고 판례는 일설과 같다.
결과 판례에 의하면 가행법규 위반의 행위가 모두 불법 원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며 그 가운데 사회질서 위반한 경우만 불법 원인의 행위로 된다. 판례 746조가 규정하는 불법 원인을 하면 그 원인된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금지가 위반하는 경우랄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사견으로 746조는 부당한 결과에 무기인 조치를 방치하였으므로 거기에서는 불법의 인정 범위는 제103조에 있어서보다 좁아져야 하며 그 취지를 살리는 안에서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1605페이지 사회질서 가운데 모든 국민에게 지킬 것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도덕률인 선량한 풍속을 위반한 것만이 불법하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양가로다 불법 원인 급여가 되기 위하여 급부자가 급부 당시에 불법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가? 선량한 풍속 위반의 경우만을 불법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견의 입장에서는 불법의 인식은 필요하지 않다고 새겨야 한다. 선량한 풍속은 최소한의 도덕률로서 모든 자가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방가로 이번에 불법 원인의 불법, 급부 원인의 불법. 불법 원인 급여가 되려면 급부가 불법의 원인으로 행하여졌어야 한다. 즉 급부의 원인이 불법이어야 한다. 급부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일반적으로 급부가 선행하는 법률행위에 기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급부 원인이고 선행하는 법률행위 없이 행하여져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급부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사회적 목적이 급부 원인이라고 한다. 급부 원인이 불법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표준은 법률행위의 목적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가 여부를 판단할 때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급부의 내용 자체가 불법한 때에는 물론이고 급부 자체는 불법성이 없더라도 불법한 급부의 대가로 행한 급부이거나 불법 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급부인 경우에도 모두 불법 원인 급여가 된다. 동기의 불법도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는 때에는 급부 원인의 불법성을 준다고 새겨야 한다. 판례도 쌀을 도박했을 줄 알면서 빌려준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하여 같은 입장에 있다. 방가로 3번의 급부 양가로 가해 불법 원인 급여가 성립하려면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하였어야 한다. 즉 급부를 하였어야 한다. 여기에 급부는 급부자의 의사에 의한 재산적 가치 있는 출현을 의미한다. 따라서 급부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급부는 여기에 급부가 아니다. 그리고 급부는 재산적 이익을 주는 것이지만 그 이익의 종류는 묻지 않는다. 그리하여 물권, 채권 등의 재산권을 주는 것일 수도 있고 단순히 사실상의 이익일 수도 있다. 예컨대 불법한 계약에 의한 무효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나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급부가 있다고 할 것인지 문제된다. 여기서 학설은 그러한 경우와 같이 급부가 종속적인 것이 아니고 종속적인 것이어서 그 급부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려면 다시 수령자 쪽의 법률적 주장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746조의 급부는 아니라고 해석해야 한다며 따라서 반환청구로 인정할 것이라는 견해와 여기에 급부는 반드시 종속적일 필요가 없다는 견해로 나누어져 있다.
판례는 746조에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급여함으로써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이익은 종국적인 것을 말한다. 고 하면서 1606페이지 도박자금으로 근무를 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미되었을 뿐인 경우와 같이 수령자가 그 이익을 향수하려면 경미 신청을 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불법원인 급여로 인한 이익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므로 등기 절차는 무효인 등기 건조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여 일설과 같다. 판례는 일설과 같다. 사견으로 위와 같은 경우에 그 부자가 등기의 말소 또는 담보물의 반환을 청구하려면 자신이 불법한 행위를 하였음을 주장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746조 때문에 허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담보권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외관상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반환 청구를 허용하여야 한다.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였거나 놈을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거절함으로써 소극적으로 법적 정의를 유지하려고 하는 취지이므로 이 조항에서 말하는 이익에는 사실상의 이익도 포함되나 그 이익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종국적인 것이어야 하고 그것이 종국적인 것에 불과하여 수령자가 그 이익을 향수하려면 경매 신청을 하는 것과 같이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도박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리되었을 뿐이라는 것인 바 이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피고가 받을 이익은 소유권 이전과 같은 종국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따라서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이익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민법 746조의 적용을 받음이 없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불법한 계약에 의한 무효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물변제 예약을 하고 그것을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에 기한 경우에도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다만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미 행하여진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리고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가등기 담보법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자는 국가의 저력 없이 담보권을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언제나 746조의 급부가 존재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양가로다 부동산 소유권이 급부 대상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행하여져야만 급부가 인정된다. 판례도 등기가 행하여지지 않았거나 등기를 행한 때라도 그 등기의 원인이 무효인 때에는 746조의 급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동산인 경우에는 인도시의 급부가 행하여졌다고 새겨야 한다. 한편 단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1607페이지 것만으로는 여기에 급부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불법 원인 급여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판례에 의하면 동그라미 2번에 도박에 쓰이는 줄 알고 백미를 빌려준 경우 동그라미 2번 관세 법령을 피하기 위한 매매 계약 동그라미 3번 긴급통화조치법에 위반하여 구화폐를 타인 명의로 신고하게 한 경우 동그라미 4번 불법 관계를 맺은 대가를 임야를 증여한 경우 동그라미 5번 도지사에게 청탁하여 택시운송 사업 면허를 받아줄 것을 부탁하면서 도지사에 대한 청탁, 교제 비초로 금전을 급부한 경우 동그라미 6번 송금액에 해당하는 수익품에 대한 관세 포탈의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환전상의 인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비밀 송금을 위탁한 경우 동그라미 7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한 경우 동그라미 8번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 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할 자는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 모집함에 있어서 성매매의 유인, 강요의 수단으로 유인된 천벌금등을 불구한 경우
동그라미 9번 성매매의 직접적인 대가로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로 하여 지급하였거나 성매매와 관련이 없는 경제적 이익은 불법 원인급여이다. 그에 비하여 1번 광업법의 여러 규정에 위반된 공동광업설정계약 동그라미 2번 직업안정법에 위반되는 무허가의 직업발산행위 동그라미 3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위탁한 것 동그라미 4번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경무된 타인 명의 등기 동그라미 5번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이른바 재산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언약하기 위해 인체한 것. 동그라미 6번 구 담배사업법 소정의 등록 도매업자 또는 지정 소매인이 아닌 자가 담배 사재기를 위하여 담배인상공사로부터 담배를 구입하기로 하고 지급한 담배의 구입대금. 동그라미 7번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는 구수산업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어업공자가 임차인의 어장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라고 한다. 양감 3번의 효과 반가름의 원칙 어떤 급부가 불법 원인급여인 경우에는 급부자는 원칙적으로 그 이익에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은 급부자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상속인과 같은 권리승계인도 마찬가지이다. 불법한 계약에 기하여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기속되는가?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유효하고 급부자는 불법 원인급여로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수령자에게 귀속한다. 그에 비하여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은 무효로 된다. 이때 소유권을 근거로 한 반환 청구도 부정한다면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느냐가 문제된다. 그런데 반환 청구를 못한다면 소유권이 수령자에게 귀속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소유자는 소유권이 있어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점유자인 수령자는 소유자처럼 이용할 수 있어도 소유권이 없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1608페이지 판례도 같은 입장에 있다. 반가름원의 예외 불법 원인 급여를 할지라도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급부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범죄를 단념시키기 위하여 금전을 급부한 경우가 그 예외이다. 물론 그 예외적인 경우가 되려면 우선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해야 하거나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면 746조가 아니고 좁은 의미의 비체 변제로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근래에 급부자와 수령자의 불법성을 비교하여 수령자 측의 불법성이 급부자 측의 불법성보다 큰 때에 반환 청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불법성 비교론이 주장되고 있고 판례도 그 이론을 채용하였다. 불법성 비교론의 모순에는 양자의 불법성을 비교하여 수령자의 불법성이 급부자의 불법성에 비하여 현저히 커야 한다는 견해, 수령자의 불법성이 급부자의 것보다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있을 것 같다. 판례 보겠습니다. 746조에 의하면 급여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고 급여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지의 여부와 수익자의 불법원인의 정도 내지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지의 여부를 막론하고 급여자는 그 불법원인 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이 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평에 반하고 신성 실행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 청구는 허용된다고 해석하면 상당하다. 금변 소비 대차 계약에 있어서 대주가 사회통념상 허용된 한도를 초과하는 유류 이자를 약정하여 지급받은 것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는 것으로서 그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인 대주에게만 있거나 또는 적어도 대주의 불법성이 차주의 불법성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차주는 그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면 상당하다. 사견으로 일설이 적용될 경우는 대부분 곧바로 746조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론은 746조에 어긋나고 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가 하면 이설은 746조 본문을 차문화시킬 위험이 있다. 또한 그 이론 역시 악용될 가능성이 보다 크고 불법 아닌 급여를 부추기는 결과를 치러야 한다. 결정적인 것은 쌍방이 급부한 경우에 불법성의 차이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한 당사자만이 전부 반환을 받는다는 데 있다. 결국 불법성 비결은 어떤 모습의 것이라도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양가로 4번의 746조의 적용 범위. 양가로 1번에 물권적 청구권, 불법한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급부자는 부당이득을 1409페이지 이유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그가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생기는 범위는 유인론, 무인론에 따라 다르다. 무인론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급부자에게 소유권이 없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나 유인론에 의하면 급부자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 이에 대하여 학설은 1자의 746조가 물권적 청구권에도 적용되어 소유권을 이유로 하여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다. 학설은 그 이유로 1번 물권적 청구권에 제746조의 적용을 부인하면 동조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 급부자가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하려면 자신이 불법한 행위를 하였음을 주장해야 한다는 점, 3번은 만일 유인론이면서 746조의 적용을 부인하면 동조는 가격 반환의 경우 외에는 적용이 없어서 의의를 잃게 된다는 점 등을 든다. 그리고 판례는 처음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그 후 판례를 변경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고 한다. 사견 위에 학설이 드는 이유도 옳을 뿐만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면 원물이 남아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아서 가격 반환을 하여하는 경우와의 균형이 맞지 않게 되기도 하므로 학설 판례를 따라야 한다. 반가로 이번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불법한 원인으로 급부한 경우에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여기에 관해서는 학설이 일치한다. 그런데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다고 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이 상대방 수령자가 그 불법의 원인을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만 불법의 원인이 있거나 그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더 크다고 평가되는 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급여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상규에 명백히 반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재산의 급여로 말미암아 발생한 자신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경우에 급여자의 위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다면 이는 급여자는 결국 자신이 행한 급부 자체 또는 그 경제적 동일물을 환수한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되어 민법 746조에서 실정법적으로 구체화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법 이념에 반하게 되는 것이다. 반가로 3번의 선의행의 경우 불법한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선의행한 경우에도 746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반가로 4번의 이중매매의 경우 판례는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수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다. 그런데 판례의 논리에 의하면 그 경우에 부동산 소유권은 불법 아닌 급여가 되어 대위할 수 없는 권리가 없게 되고 따라서 1610페이지 제1매수인은 매도를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게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판례는 단 한편으로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앞으로 항하여준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판례를 합리화시켜주기 위하여 일부 견해의 경우에는 746조가 정의되지 않는다고 한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사견은 746조의 불법 선량한 풍속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 입장에서는 판례가 사유질서 위반이라고 하는 이중매매는 사유질서에는 반할지 몰라도 선량한 풍속 위반은 아니어서 매도인은 무효를 알지 못했다면 741조, 742조에 하여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그 결과 1매수인인 매도인의 등기말소 청구권을 대행사할 수 있게 된다. 742조와의 관계, 계약이 불법하여 무효이고 그래야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급부한 경우에는 제746조의 불법 원인 급여인 동시에 742조의 피체 변제이다. 이 경우에 746조와 742조 가운데 어느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여기에 관해서는 이제 746조 적용설, 제742조 적용설이 대립하고 있다. 사견으로 사견으로 746조는 넓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지만 일단 적용되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적용되어야만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두 견해의 차이는 746조 단서가 적용될 때에 있는데 그 결과는 마땅히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사류 옳다. 양가 5번에 불법 원인 급여에 반환 계약의 효력. 불법 원인 급여의 당사자가 급부한 것을 반환하기로 하는 경우에 그 특약도 제746조에 위반하여 무효인지가 문제된다. 이 문제는 경우를 나눠 살펴보아야 한다. 수령자가 급부받을 때 만일 불법한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반환한다고 약정하였다면 그 특약은 무효이다. 급부를 받은 후 수령자가 받은 물건이나 그에 가름한 다른 물건을 임의로 반환한 경우에는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 746조는 불법원인 급여자의 반환 청구를 법률상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이지 수령자의 급부 보유가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동그라미 3번 급부가 있음 외에 당사자가 불법원인 급여 계약을 해지하고 급부한 것을 반환하기로 특약을 한 경우는 어떠한가? 여기에 관하여 통설은 제2에서와 같은 이유로 무효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판례는 종래에는 급여물을 그대로 반환하기로 한 경우이든 급여물이 아닌 다른 물품의 지급을 받기로 한 경우이든 반환 약정은 모두 불법원인 급여의 반환을 구하는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하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불법원인 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1611페이지 또는 그에 가름한 대가물의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불법원인 급여를 한 자가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반환 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관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반환 약정 자체의 무효 여부는 반환 약정 그 자체의 목적뿐만 아니라 당초에 불법원인 급여가 이루어진 경우 쌍방 당사자의 불법성의 정도, 반환 약정의 체결 과정 등 민법 제103조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고 한편 반환 약정이 사유질서에 관하여 무효라는 점을 수익자가 이를 인정해야 한다. 사견으로 이는 반환 약정이 사유질서에 관하여 무효로 되느냐의 문제이므로 그것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103조에서와 마찬가지로 불법한 행위를 하지 않게 하는 목적의 것인가의 관점에서 결정해야 한다. 그리하여
예컨대 범죄를 행하는 대가를 먼저 수수한 행위자가 그것을 하지 않고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하여하나 이미 불법한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목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환하기로 한 경우에는 반환 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도라고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것은 불법 원인급여입니다. 불법 원인급여 조문도 많고 판례도 많고 이론적인 내용도 많아서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책 내용 위주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거 올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